이크, 무슨 소나기가 이리 갑자기. 아, 마침 저 앞 주막이 있구나. 다행이다. 주모 있어? 예, 주모, 저 하루 묵을 방 하나 주시오. 이걸 어쩐대요. 저기 방금 먼저 오신 손님이 방을 모두 다 빌리셔서 방이 하나도 없는데쇼. 이런 일을 어쩐다. 냥냥. 주모가 가리킨 사람을 보니 자신 또래 정도 돼 보이는데 하인에게 대접받고 밖에 세워진 고급진 가마를 보니 귀한 집 여자를 데리고 어딘가 가는 길로 보였다. 안녕하시오. 예. 방이 다 나가서 그러시오. 그렇소만. 오늘 내 술친구가 되어준다면 제가 빌린 방 하나 내어드리지요. 예? 우리 하인들 때문에 방을 좀 빌린 건데 한 방을 비우고 지들끼리 모여 자라고 하면 된다. 예.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럼 허락한 걸로 알겠소. 화질을 최고로 올리고 보시면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분뿐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주모. 여기에 주한상과 술 좀 들여보내주시오. 내 오늘 만나고자 하는 이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다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연배도 비슷해 보이는데 존대는 그만하고 편하게 말하지. 자, 한잔 하시게. 그러시게나. 그런데 보아하니 정말 반듯하게 자란 것 같은데 자네 집안은 좀 어떤가? 오호라, 정말 뼈대 깊은 집안이구만. 내 사람은 정말 잘 봤어. 이거 자네 겁나 취했구만. 그렇다네. 이보게 친구, 내 자네 위에 뭐 하나 놓고 감세. 뭘 감이 맛있다고? 공가, 자네만 믿네. 잘 부탁하네. 냥냥. 물. 여기. 아이고, 고맙소. 이제 뭐야? 전혀 뉘신데 여기에 이렇게 저와? 그 친구는 어딜 갔지? 어제 함께 약주를 드신 그분은 저의 오라버니옵니다. 예? 혹 밤새 제 옆에서 주무신 것이오?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직접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소. 주모. 어제 여기 머물렀던, 나랑 함께 술 한잔 기울이던 그 선비는 어디 갔소? 예? 그분은 선비님이 새벽에 동생분을 맡아주기로 했다면서 하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간다고 가셨는데요. 뭐요? 이보시오. 방금 주모에게 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인. 이보시오. 말 좀 해보시오.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 그제서야 조용히 입을 떼는데, 사실 전 한양에서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 명문가 딸이옵니다. 하지만 14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다 반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오라버니가 집안에서 제일 우더른이 되었는데, 오라버니께서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세속을 따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이야, 네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홀로 되어버려 이 오라비가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롭구나. 너에게 새 삶을 주고 싶구나. 그리하여 제 여동생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려 합니다만. 아니, 자네 말이 되는가? 아버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가? 세상 조선 땅에 그런 법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가문 욕되게 하지 말고 동생은 수저를 지키며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네. 누이야, 집안 어른으로서
널 좋은 곳에 정식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구나.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지. 네 짐을 전부 다 싸도록 하거라. 예? 오늘부터 너와 난 멀리 여행을 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괜찮은 사내를 발견하면 너를 맡기고 친척들에겐 네가 여행 중 병에 걸려 이 세상을 떴다고 할 것이니라. 그럼 저 가문만 생각하는 꼰대들도 아무 말 못할 것이니라. 냥냥. 사내가 남긴 편지를 전하는 여인. 미안하네 친구. 내 동생을 평생 보살펴줄 은자천냥을 함께 남기네. 내 동생을 잘 부탁하네. 절 걷어주시지 않으면 소녀 그냥 이 세상을 이대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어찌 이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알겠소. 허나 난 이미 결혼을 한 몸이오. 해서 당신을 첩으로 들여야 하는데 괜찮겠소? 예, 그럴 거라 짐작했습니다. 좋소. 허나 그러기 위해선 넘어서야 할 난관이 있어. 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내 다녀올 테니 이곳에서 기다려주실 수 있겠소? 이 처자의 사정은 딱했지만 공씨가 곤란해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공씨 아내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질투의 화신이었고, 공씨 아버지는 법도에 대한 엄격함이 병적이라 예절에 어긋나면 노기가 북받쳐 물불 가리지 않았다. 한 번은 법도를 어긴 하인이 죽도록 맞아 피까지 묻다가 귀한 술이 있다며 아버지를 달래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공씨 아버진 귀한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긴 했다. 아무튼 적어도 집안에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첩을 들인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기다려주려 하였건만 정작 이를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 어릴 때부터 참 지모가 많은 친구가 있지 않았던가.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봐야겠다. 냥냥. 그래, 그런 기구한 일이 큰일이고. 좋은 꾀라고까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어떻겠는가. 먼저 한 번은 자네가 내 초대를 받았다 하고, 아버님, 임자, 내 다녀오리다. 술자리를 함께하고 그 후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뒤에 친구의 초대를 받아 대접을 받았으니 보답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는지요. 그래, 그렇구나. 해서 내 자네의 집으로 직접 가겠네. 냥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 잘 놀다 가시게나. 응? 그런데 그 술병은 무엇인고? 내 처음 보는 것인데. 예, 집안 어르신께서 명나라에 가서 구해온 귀한 술이라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 가져온 것입니다. 호, 그래, 냥냥. 그렇게 술자리를 벌여놓고 친구들을 모아 잔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지모가 많은 친구가 밖을 향해 들으라는 듯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보게, 내 귀한 술을 자네 아버지께도 대접하고 싶은데 어르신께서 성품이 워낙 엄하시지 않은가. 우리 술자리에 모시기가 영 껄끄럽구만. 괜히 우리가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술김에 무슨 실수를 할지도 모르니 말일세.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데, 그 답답한 소리를 하는구나. 술자리에 무슨 늙고 젊은 나이 차례를 가린단 말이더냐. 오늘 술자리는 거추장스러운 예의는 걷어치우고 종일토록 즐겨보자꾸나.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르신? 괜찮고 말고. 자네들이 아무리 내게 몇백 번 신뢰를 한다 해도 내 절대 자네들을 탓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그게 사실입니까, 어르신? 사대부 출신 양반집 어른으로서 내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는가? 냥냥.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같이 좋구나 하며 술을 연신 들어댔다. 술이 거나해지니, 어르신, 제가 기이한 옛 이야기로
순맛을 돋굴까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옛 이야기라. 내 알기론 노가리 사랑방과 전설의 곤양이 제일이라던데 자네에게 그런 재주가 다 있었네 보네 그려. 어디 한번 해보시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는 공씨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로 옮겨와 들려주기 시작했다. 하하, 기야도다 기예. 참 기이한 인연이라고. 어르신, 만약 어르신께서 그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되면 어찌하시겠는지요? 불쌍한 그 여인을 내쳐야겠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데려와 첩이라도 삼아야겠습니까? 하하, 사내라면 응당 자신에게 일생을 건 여인을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르신께선 본래 엄한 성품이라 아무리 이런 일을 당하셨더라도 필히 예절을 잃지 않으시니 그렇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네.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네.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은 것이니 탓할 일은 아니고, 게다가 젊은 사람이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그 여자 역시 그리 된 사정이 딱하고 말이다. 아마 이 청을 거절하여 그 여인이 정말 목숨을 버린다면 그 사내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밝아지는 표정의 공씨. 아버님께서 저리 이해해 주시다니 다행이구나. 이쯤 되면 밝혀도 되겠구나. 어르신, 사실 이건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드님이 며칠 전에 당한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지경까지 일이 와버린 것이지요. 아드님을 문책 마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조하셨지 않습니까? 냥냥. 예, 아버님. 이 친구 이야기대로 모든 것이 꾸밈 하나 없이 사실이옵니다. 냥냥. 그러자 갑자기 공씨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들은 모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시게. 네, 할 일이 있네. 예? 모두 돌아가라 하였지 않는가? 손님들 나가신다. 어서 여기 상을 모두 치우거라. 그리고 마당에 자리를 깔고 도끼 한 자루 가져오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하지만 지모가 많은 친구만은 공씨가 너무 걱정되어 옆에서 끝까지 남아 지켜보았다. 그런 그를 공씨 아버지도 억지로 내보내진 않았다. 여봐라, 저 녀석을 잡아 자리 위로 옮기거라. 그리고 머슴 하나는 도끼를 들고 저 녀석 옆에 서거라. 아버님. 어르신. 행여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다간 관가에서까지 나설지 모릅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네 이놈, 한 번만 더 입을 나불거려 우리 집안에 끼어들면 네 녀석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거라. 야,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 입에서 아직도 전내가 나는 것이 부모에게 말도 없이 제멋대로 첩을 얻었단 말이냐. 네 놈의 행실을 보니 이대로 두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러는데 내가 죽은 뒤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목을 잘라 뒷날의 걱정을 없애는 편이 낫겠다 이놈아. 여봐라, 당장 그 도끼로 이 녀석의 목을 치거라. 공씨 아버지의 호령, 가족들과 하인들 모두 놀라고 왔다. 그 중에서도 공씨 어머니와 아내는 아주 사색이 되었다. 아니 태태감, 그래도 우리 외아들 여태 법도를 지켜 첩을 두지도 않고 잘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첩을 두고 사는 자가 어디 한둘입니까요? 당치도 않는 소리요. 사내가 아내를 하나 얻었으면 그 아내에게 충실히 사는 게 마땅하지. 어찌 본처에 피눈물이 나도록 첩을 얻을 수 있단 말이요. 뭣들 아느냐. 당장 쳐라. 냥냥. 아가, 네 서방 죽겠다. 어서 저 아비 좀 말려보거라. 평생 과부로 살 거니. 내 아들, 내 외아들 죽네. 예 어머니, 아버님, 저 사람이 비록 방자하게 굴었지만
아버님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 아닙니까? 아버님께선 어찌 이리 잔혹하게 대를 끊으려 하십니까? 제발 제 서방 좀 살려주십시오. 못된 자식이 있어. 집안이 망하면 선대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법이니라. 차라리 내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남의 자식을 얻어다 기르는 게 낫겠다. 이랬든 저랬든 망하기는 마찬가지이니 망할 바엔 차라리 깨끗하게 망하는 편이 낫다. 어서 저 녀석 머리를 치거라. 하지만 하인들 역시 입으로 내내하지만 차마 도끼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더욱더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버님, 제발요. 이 녀석이 집안을 망칠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제멋대로 첩을 얻은 것이 그 망조의 하나요. 게다가 며느라이 너도 보통 질투가 많은 여자가 아니더냐. 그 첩이 들어오면 너와 그 여인은 서로 의가 맞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집안은 날로 어지러워지는 게 안 봐도 뻔하느니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망할 놈은 미리 죽여 없애버리는 게 상책이니라. 아버님, 만약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여인과 한 집에서 조금의 불화도 없을 것이옵니다. 절대 그건 염려 마시옵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 서방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님. 네가 지금 마음이 급해 그리 말했을 뿐이란 거 내 모를 줄 아느냐. 입에 발린 말로 그러지 않겠다 하지만 마음속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님. 어찌 그럴 리 있겠습니까? 만약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래요.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고 귀신이 절 죽일 것입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내 그동안 지켜보니 저 녀석은 너를 다루지 못하는 것 같더구나. 네가 내 생전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 뒤에는 다시 질투에 불타 그 여인과 불화는 극에 달할 것이 아니더냐. 내 아무리 봐도 저 녀석의 목을 잘라 화근을 없애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개 돼지보다도 못한 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말도 잘 듣겠습니다. 아버님께 맹세합니다. 정녕 그렇다면 네 맹세를 글로 써서 내게 주거라. 며느리는 공씨 아버지에게 맹세를 글로 써서 건네었다. 맹세를 어기면 나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제가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도 아버님께서 믿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제 서방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공씨 아버진 표정이 누그러워지며 우두머리 하인에게 명했다. 너는 어서 가서 주막으로 가. 작은 며느리를 잘 모셔오거라. 그리곤 그 지모가 많은 친구를 보고 미소 지으며 찡긋 윙크를 보냈다. 허허, 이거 한 방 먹었구나. 지혜보 딸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집안에 있지 않았던가. 냐냐. 그 뒤로 공씨는 아버지가 받아놓은 맹세 덕에 아내와 첩이 된 여인과 셋이 평생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전설의 고냥 구독자 여러분, 우리 집의 경사를 잘 지켜보셨는지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번 주 복도 가득 받아가시고 복값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으로 받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께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전설의 고냥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